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개, 강아지, 애완견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이 개와 강아지를 둘러싼 문제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 사흘 전이죠. 목줄 풀린 개가 산책하던 부부를 습격한 사건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인광기 위원.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광희 위원이 먼저 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일 날 전남 무안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밖에 산책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잖아요. 지금 화면에 엘리베이터 나오죠. 안 화면인가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가 미국인 원어민 강사입니다. 40대인데 강아지를 저렇게 내려놨죠. 그랬더니 60대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겠죠. 아, 왜 개를 이렇게 놓고 다니냐. 지금 화면 왼쪽에 그렇습니다. 붉은색. 밀치는군요. 지금 강아지를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잖아요. 저 60대 남자인데 저게 밀쳐가지고 지금 화면에는 사라졌는데 지금 복도로 나간 건데 저러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죠? 저게 밀치고 나서 바로 복도에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쓰러져 계시는 장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장면, 그 아드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아지를 좀 목줄을 하고 다니지 그러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애완견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예, 세상에 애완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라고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애완견 키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다. 저로서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 지금 화면 보면서 말이죠. 지금 저 뒤에 오른쪽에 강아지가 보이는데 목줄을 안 한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항상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려견의 주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본인 착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 지금 저 아마 원어민 강서도 그럴 겁니다. 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맹견도 아니고 작은 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풀어놔 봐야 이 개가 무는 것도 아니고 나 예방주사 다 맞췄고 사람 보면 좋아하지 그렇게 공격적인 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목줄도 채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분풀이를 한 건데 그런데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와서 이제 부딪히고 그러는 게 싫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개털에 대해서 좀 알러지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목줄을 채우게 돼 있는 건데 본인 편의상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럼 내가 오늘은 깜빡 잊었는데 내일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한테 항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과한 반격을 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저 60대 남성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겠죠.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딱 나왔는지를 우리가 뭐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를 쳐가지고 재현할 수는 없지만 대략 어느 류의 얘기가 나왔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거죠. 왜 강아지 목줄을 안 채우셨습니까? 라고 했을 거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또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 개가 무는 개도 아닌데 이렇게만 힐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든지 간에 저 원어민 40대 남성이 60대 피해자를 밀쳐서 중태에 빠뜨렸다. 이거 자체는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대화가 나눴든지 간에 저 40대 원어민 남성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60대 남성 이제 밀쳐져서 그 복도에 쓰러져서 지금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해 하실지 저희가 한번 그 아드님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엘리베이터 두 외국인 남자랑 한국인 여성 그리고 아버지 세 분이 이렇게 탔어요. 아버지가 이제 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강아지 줄을 푼 거예요. 원래 기존에 한 마리는 풀어져 있었고 나머지 한 마리를 더 푸신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왜 강아지 목줄도 안 하고 다니냐
아니면 목줄 안 할 거면 바구니에 담고라도 다니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아버지를 밀어버려서 아버지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게 넘어져서 지금 위독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아드님 얘기는 아마도 CCTV를 보고 또 뭐 경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 가해자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화면상에 나오는 그 외국인 남성과 여성은 우리 한국인 여성은 부부 사이라고 하고 네. 이 부부가 강아지 문제 때문에 애완견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 주민들과 갈등 빚은 게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저 외국인 뭐 일단 언론이 일단 동거녀라고 표현은 되긴 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같이 사는 그 한국인 여성과 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키우는 저 반려견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하고 많은 이제 갈등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갈등의 내용들은 왜 저렇게 강아지를 목줄도 없이 함부로 돌아다니게 하느냐. 그러니까 개를 키우지 않은 이웃 주민들은 그것이 불편하다라는 항의가 있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런 갈등이 좀 증폭되는 와중에 이 60대 피해자와 이번에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줄 채워라, 배변 봉투 갖고 다니면서 치워라 이렇게 옆에서 이웃이 얘기하는 거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보면 모든 반려견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그리고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변 봉투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걸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하나 더 나가면 맹견들, 뭐 로트타일러라든지 도사견이라든지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들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동물보호법의 규정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설사적 동물보호법에 저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을 채워서 잡고 다녀야 되는 거 그리고 배변을 수거해야 되는 거 그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려동물을 인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렇죠. 1,000만 명이 넘어갔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인구가 이제 한 5천만 명이라고 치면 5분의 1,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인데 반려동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하려고 키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면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동물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이 가장 정답이긴 한데 지금 1,000만 명 시대라고 그러니까 5집 중에서 하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센서처럼 전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몇 마리느냐 이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700만이라는 데도 있고 500만이라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5집 중에 한 집이 키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개를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 80%는 개를 키우거든요. 나머지는 뭐 고양이라든가 다른 것들인데. 근데 이제 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를 서울시가 8개 자치구, 전체는 다 조사하기 어려워서 예. 8개 자치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문제가 갈등이 빚어지는 것들이 이웃들 간에 소음이 가장 많아요. 지금 저 건수는 서울 8개 자치구이기 때문에 건수 아니고요?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숫자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갈등이 많은가 하는 원인을 찾아본다면 소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밤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층간소음 있죠? 층간소음이 아니고 저걸 층견소음이다 이렇게 층견소음. 예, 층견소음이라는 이 말을까지 붙일 정도인데 소음 문제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체를 처리하는 거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처리하지 않고. 버린다든가 이렇게 길거리에 몰래 버린다든가 공원 같은 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발견한 이웃은 상당히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섬뜩하고. 예. 그다음에 배설물을 원래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목줄 미착용 그리고 유기견 같은 방치 그리고 물른다든가 이런 공격 행위들이 이런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이 물림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그렇습니다. 경우겠네요. 반려견. 예, 반려견에게 예. 물리는 것들이 최근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인도 무는 경우들이 있는데 남에 대해서 공격성을 언젠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예. 반려견 물림 이런 사례를 지금 임광기 위원이 증가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반려견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거의
살인 미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예, 한 5월 4월 달에 예. 있었던 일인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파트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그 할머니가 키우는 반려견 때문에 그 남성하고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씩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경찰서 갔다 온 적도 있고 반려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장 갈등이 증폭됐을 때 이 남성이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 가지고 반려견 문제를 항의하러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반려견 주인의 할머니하고 다툼이 생겨 가지고 이 할머니를 조금 밀치려고 좀 할머니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거 신체 접촉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그걸 보고 저 남성이 할머니를 밀어서 아파트 복도식이니까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간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목격자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인미수로 기소가 돼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갔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결국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죠. 아, 살인 미수 혐의.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진술을 했던 목격자 그 고등학생이 사실 진술을 나중에 좀 바꿨거든요. 아, 그 피해자 할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조금 맞춰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남성이 굉장히 몸이 작아요. 그러니까 작고 할머니가 조금 더 오히려 체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체격을 가진 할머니를 본인의 친어머니를 한번 재판정에서 판사가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대1로 국민참여재판 결과 살인미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거죠. 예, 살인 미수 혐의 유죄 무죄 나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과 그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게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가 해결하려 출동하겠습니까? 경찰이겠죠.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때로는 입건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애완견, 애완묘, 반려동물 문제 때문에 출동해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직접 목격한 한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애완동물 키우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 이것을 패티켓이라고 요즘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패티켓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도로상에 개가 차바퀴에 치가지고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개가 죽은 거는 좀 비참하고 안 됐지만 그 이후에 보면 개를 친 차주와 개 주인 간의 그 신랑이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가진 그 주인으로서 최소한 아무리 반려견이 예쁘지만은 목줄 정도는 하고 다니는 게 도덕상 맞지 않을까 해서 공인교육이 잘못된 거죠.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 금에 예뻐할 뿐이지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찰관분 2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강성봉 전 부산 연제경찰서 경찰관인데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공중도덕이 잘못된 거죠. 지금 자기 키우는 반려견만 예뻐할 뿐이지 제3자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을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디 신문에 이게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티켓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다가 보니까 남을 물기도 하고 특히 개라는 게 이제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로로 뛰어들다가 보면은 이게 마주오는 차 같은 데 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개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개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것이 사망사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 입장에서는 갑자기 뛰어든 돌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에티켓을, 패티켓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 이 경찰관의 당부입니다. 예, 패티켓 잘 지키면 이웃 주민도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더 행복해질 텐데 말이죠.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엘리베이터 한 영상에서 외국인 남성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져서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 병원 설명에 따르면 이번 주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드님 조금 전에 인터뷰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정정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생겼다고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근데 또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이렇게 생명이 좀 위독하다니까 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반려견은 그 상대방 측에서는 뭐 가족일 수가 있어요. 가족이가 엄청 이뻐하는 뭐 양견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상대방 쪽은 무서운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생각지도 못하게 달려들고 하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좀 각인해서 목술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뭐 좀 잘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반려견은 가족일 수가 있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무서운 동물일 수 있다. 무서워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목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